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K치킨이라면 열광하던 미국에서 한국 기업 치킨 브랜드가 입점하고 나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벨루가의 총괄 셰프로 일하고 있는 에드가 마틴입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탐구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 어느 날 저는 작은 치킨 한 조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크기로 판단했던 음식이 어떻게 제 마음을 흔들고 전 세계의 새로운 맛의 지평을 열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맨해튼의 아침은 늘 분주합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저는 벨루가의 주방에 들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식재료를 점검하고 스태프들과 오늘의 스페셜 메뉴를 논의하는 일상이 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라는 타이틀은 영광이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런치 서비스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방 한쪽에서 일본계 셰프 아사노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무엇을 보는지 물었죠. 에드가 이거 봤어? 요즘 미국에서 욕먹고 있는 한국 치킨 브랜드야. 이름이 하늘 닭치킨? 아사노의 휴대폰 화면에는 SNS에 올라온 작은 치킨 조각 사진이 있었어요. 그 밑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대부분 비웃음과 조롱이었습니다. 이게 치킨이야? 나 아직 배고파. 치킨이 아니라 애완동물용 간식 아냐?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다니 한국인들 참. 같은 댓글들이 눈에 띄었죠. 사실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물론 김치나 불고기 같은 유명한 음식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 치킨은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치킨을 되게 크고 육즙이 풍부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작은 크기의 치킨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맛은 어떤데? 저는 순전히 요리사로서의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아사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직 안 먹어봤어. 근데 맨해튼에 지점이 있대. 코리아타운 근처에. 그날 저녁 벨루가에서의 디너 서비스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문득 그 치킨이 생각났습니다. 코리아타운은 제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충동에 차를 돌려 하늘 닭치킨을 찾아갔습니다. 매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매장 앞에는 꽤 긴 줄이 서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대부분 아시아계 손님들이었습니다.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이렇게 줄을 서서 먹는 치킨이 정말 SNS에서 조롱받는 그 치킨인가? 20분 정도 기다린 후 저는 매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다양한 맛의 치킨이 있었어요. 오리지널, 매운맛, 간장맛, 마늘맛 등. 점원의 추천으로 오리지널과 간장맛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치킨을 받아든 순간 솔직히 크기에 실망했어요. SNS 사진보다 실물이 더 작았거든요. 손바닥만 한 상자에 담긴 치킨 조각들은 미국의 일반적인 치킨 윙의 절반 크기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정말로 작군. 무심코 중얼거리며 첫입을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바삭한 튀김옷 아래 숨겨진 놀라운 육즙과 깊은 풍미가 입안에서 터져나왔거든요. 이어서 간장 맛을 맛봤는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맛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복합적인 풍미가 혀끝에서 춤을 추는 듯 했어요. 한 입, 또 한 입. 작은 치킨 조각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조각에 이렇게 풍부한 맛이 담길 수 있지? 미슐랭 셰프인 제가 길거리 치킨에 이렇게 감동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그 맛을 곱씹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어요. 어떤 조리법으로 저런 식감을 만들어낸 걸까? 어떤 양념을 사용한 걸까? 왜 굳이 작은 크기로 만드는 걸까? 이렇게 해서 저의 하늘 닭치킨 탐구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치 못했죠. 단지 한 명의 요리사로서 새로운 맛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튿날부터 저는 하늘 닭치킨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요리사의 직업병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면 그 비밀을 파헤치고 싶어지는 충동이 생기곤 해요. 특히 이처럼 작은 크기에서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시 하늘 닭치킨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맛들도 주문했습니다. 매운맛, 마늘맛, 심지어 그들의 시그니처라는 하늘 소스 맛까지. 각각의 맛을 분석하며 입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뉘앙스를 기록했어요. 단순한 치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었죠. 매장의 주방을 힐끗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중 튀김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고 두 번째는 높은 온도에서 바삭하게 튀기는 방식이었죠. 프렌치 요리에서도 사용하는 기법인데 치킨에 적용한 것이 흥미로웠어요.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에 모든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튀김 온도 추정되는 양념 배합, 달걀 부위별 특성까지. 아사노는 제가 이렇게 열중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미슐랭 셰프가 길거리 치킨에 이렇게 몰두하는 모습이 우스워 보였을 테니까요. 한편 미국 내 SNS와 유튜브에서는 하늘 닭치킨에 대한 부정적인 콘텐츠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기 치킨 유튜버 트래비스는 자신의 채널에서 하늘 닭치킨을 먹으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이건 날개야? 아니, 메뚜기 날개 아냐? 라는 그의 조롱에 수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영상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대부분 한국 음식을 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걸 음식이라고 팔다니 동양인들은 정말 이상해. 미국에 와서 이런 조그만 치킨 팔면 망하는 게 당연하지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제 마음에는 이상한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분명 맛있는 음식인데 왜 사람들은 크기만 보고 판단하는 걸까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종종 작은 포션으로 요리를 내놓는데 왜 하필 이 치킨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하늘 닭치킨의 레시피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그 뒤에 숨겨진 철학과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맨해튼에는 한국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셰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성우 셰프는 현대적인 한식으로 유명했어요. 그는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스토랑 한미를 운영하고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성우 셰프와의 만남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는 한국 음식의 철학적 배경부터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음식은 양이 아니라 균형을 중요시해요. 모든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 그게 우리 요리의 핵심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성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성우 셰프는 한국 요리에서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작은 조각 안에 담긴 정성과 기술, 그것이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예요. 우리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하늘 닭치킨이 왜 그토록 맛있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닭고기 튀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한국 요리 문화의 결정체였어요. 작은 크기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맛을 완벽하게 균형 잡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이성우 셰프는 또한 한국 치킨의 역사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치킨은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치킨을 나누어 먹는 문화, 맥주와 함께 즐기는 치맥 문화 등 치킨 한 조각에는 이런 풍부한 문화적 맥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레스토랑 한미에서 이성우 셰프의 코스 요리를 경험했어요. 작은 그릇에 담긴 다양한 한식들은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맛의 깊이, 질감의 다양성, 시각적인 아름다움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음식의 가치는 크기나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셰프의 철학과 정성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른 문화의 음식을 판단할 때는 그 문화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벨루가로 돌아온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하늘 닭치킨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레시피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한국 요리의 철학과 문화를 이해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치킨의 진가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요. 그렇게 저는 하늘 닭치킨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점심시간에 들러 다양한 맛을 시도했고 종종 주방장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미슐랭 셰프가 자주 방문한다는 사실에 그들도 놀랐지만 점차 저의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명감을 느꼈어요. 이 작지만 놀라운 맛을 가진 치킨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크기만 보고 판단하는 편견을 깰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뉴욕 푸드 페스티벌에 대한 초청장이 벨루가에 도착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뉴욕의 모든 유명 셰프들이 참가하는 음식 축제였어요.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특별 요리를 선보이고 수많은 미식가와 언론인들이 이를 평가하는 자리였죠. 평소라면 벨루가의 시그니처 요리를 선보였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닭치킨을 이 행사에 소개하면 어떨까? 대담한 생각이었습니다. 미슐랭 투스타 셰프가 길거리 치킨을 페스티벌에 출품한다니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늘 닭치킨의 진가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하늘 닭치킨 매장을 찾아가 본사에 연락할 방법을 물었어요. 다행히 매니저를 통해 미국 지사장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들의 치킨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지사장님도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결국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마틴 셰프님께서 저희 치킨을 알아봐 주셔서 영광입니다. 페스티벌에 저희 제품을 소개해 주신다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네요. 허락을 받은 저는 페스티벌을 위한 특별 버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늘 닭치킨의 핵심 요소인 재료와 조리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플레이팅과 소스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전통 식재료인 매실, 유자, 들기름 등을 활용한 소스를 개발하고 플레이팅에는 한국의 전통 도자기를 사용했습니다. 몇 주간의 연구 끝에 하늘 닭치킨 스페셜 셰프 버전이 탄생했어요. 기본적인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제 나름의 해석을 더한 이 요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치킨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길 간절히 바랐어요. 페스티벌 당일이 밝았습니다. 벨루가 직원들과 함께 부스를 설치하고 치킨을 준비했어요. 제 부스 위에는 큰 간판이 걸렸습니다. 하늘 닭치킨 엑스 에드가 맡은 작은 조각, 큰 감동.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나갔지만 점차 호기심을 느끼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시식자가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의 표정이 확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움, 감탄, 그리고 감동.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곧 제 부스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었어요. 이게 그 조롱받던 한국 치킨이라고. 지금껏 먹은 치킨 중
최고야, 크기가 작은 게 오히려 장점이네. 모든 맛이 완벽하게 농축되어 있어. 이런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행사에는 미슐랭 심사위원도 참석해 있었어요. 그가 제 부스에 나타났을 때 저는 긴장감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조용히 치킨 한 조각을 집어 맛보았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틴 셰프, 이건 정말 놀랍군요. 작은 크기에 이토록 풍부한 맛을 담아내다니. 한국 요리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칭찬에 저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이건 제 창작이 아닙니다. 하늘 닭치킨이라는 한국 브랜드의 정통 레시피죠. 저는 단지 이 훌륭한 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말이 미슐랭 심사위원에게 더 큰 인상을 남긴 것 같았어요. 그는 메모를 하며 자리를 떠났고 그날 이후 저는 미식계에서 한국 치킨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늘 닭치킨이 미국 지점 폐점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악플과 현지 부정적 여론으로 경영진이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페스티벌에서의 성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미국 시장에서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이 놀라운 맛이 사라진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치킨이 사라지면 세계는 진짜 맛을 잃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생각 끝에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영향력을 활용해 하늘 닭치킨의 가치를 알리기로 한 것이죠. 요리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미식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제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 영상 편지를 올리기로 했어요. 카메라 앞에 선 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 닭치킨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맛은 어느 나라 치킨보다 크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다. 우리는 크기로 음식을 판단하는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저는 하늘 닭치킨의 조리법, 한국 음식 문화의 특징, 그리고 제가 이 치킨에 왜 매료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시식 장면을 추가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다음 날,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영상이 단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섰어요. 댓글란에는 수천 개의 반응이 쏟아졌고 주요 미식 매체들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슐랭 투스타 셰프가 한국 치킨 브랜드의 옹호자로 나선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트래비스의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하늘 닭치킨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가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나도 중독됐어. 처음에는 크기 때문에 비웃었지만 마틴 셰프의 말처럼 그 안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내 이전 영상에서의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그의 댓글이 순식간에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이어서 그는 자신의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렸고 직접 하늘 닭치킨을 다시 맛보는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맛을 음미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는 내용이었죠. 트래비스의 태도 변화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의 팔로워들도 하나둘씩 하늘 닭치킨을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서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작은 치킨 큰맛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로 떠올랐어요. 이런 변화는 하늘 닭치킨 본사에도 전해졌습니다. 미국 지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국 본사 경영진이 제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도 함께 왔어요. 철수 계획을 철회하고 오히려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제안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늘 닭치킨에서 제가 푸드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에드가 버전을 정식 메뉴로 채택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글로벌 메뉴로 출시해 전 세계 지점에서 판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름은 에드가 스페셜로 작지만 정성스러운 한 조각의 기적이라는 슬로건과 함께요. 저는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의미 있는 협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더불어 모든 수익금의 일부를 요리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자는 제안도 했어요. 하늘 닭치킨의 경영진은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함께 작은 날개, 큰 꿈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요리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놀랍게도 트래비스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학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고 그의 팔로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예전의 적대자가 이제는 든든한 지원자가 된 것이었죠. 에드가 스페셜이 전 세계 하늘 닭치킨 매장에 출시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메뉴는 출시 첫 주에만 전례 없는 판매량을 기록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남미 등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슐랭 셰프가 극찬한 한국의 맛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매장을 찾았죠. 하지만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작은 치킨 조각을 단순히 크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깊은 맛과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늘 닭치킨은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닌 한국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말 미슐랭 가이드는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처음으로 스트리트 푸드 부문을 신설하고 첫 번째 선정 업체로 하늘 닭치킨을 지명한 것이었습니다. 미슐랭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들의 발표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진정한 맛은 크기나 가격이 아닌 그 음식에 담긴 열정과 문화적 깊이에서 온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 하늘 닭치킨을 맛봤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작은 치킨 조각이 세계의 미식 문화를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세계 각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미슐랭 셰프와 한국 치킨의 놀라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어요. 저는 모든 인터뷰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한 조각의 크기로 문화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에 담긴 영혼을 느끼세요. 하늘 닭치킨 본사의 초청으로 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성우 셰프의 안내로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했고 하늘 닭치킨의 본사와 공장도 둘러봤어요. 그곳에서 만난 직원들의 열정과 정성은 제가 그 치킨에서 느꼈던 깊은 맛의 비결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중 저는 현지 요리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어요. 주제는 문화를 넘어선 맛의 언어였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여러분의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역사, 문화, 그리고 영혼의 표현이에요. 세계가 여러분의 음식을 통해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학생들의 열렬한 반응과 질문들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젊은 셰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 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벨루가의 메뉴에 한국 요리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코스를 추가했어요. 작은 조각들의 교향곡이라는 이름의 이 코스는 작지만 깊은 맛을 가진 음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기법과 서양 요리 기술을 접목한 이 메뉴는 곧 레스토랑의 시그니처가 되었죠.
이제 저는 매년 뉴욕 푸드 페스티벌에서 하늘 닭치킨과 협업한 새로운 메뉴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음식은 단순한 맛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이고 역사이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작은 치킨 조각이 가져온 이 모든 변화를 돌이켜보면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제게 요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으니까요. 요리는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열정, 그리고 문화적 가치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볍게 판단했던 작은 것들 안에 가장 큰 가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른 문화의 음식을 접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미식의 시작입니다. 한 조각의 크기로 문화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에 담긴 영혼을 느끼세요. 이것이 제가 하늘 닭치킨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하늘 닭치킨의 성공 스토리는 미식계를 넘어 다양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작지만 강렬한 컨셉의 컬렉션을 선보였고, 건축가들은 작은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 재조명했어요. 예상치 못한 문화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들에서는 음식과 문화적 편견에 관한 강의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버클리 대학의 음식문화학과에서는 하늘 닭치킨 사례를 중심으로 한 특별 강좌가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음식이 어떻게 문화적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지 탐구했어요. 저 역시 이러한 학술적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세계 음식 문화의 교차점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기조연설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하늘 닭치킨을 통해 배운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문화적 대화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의 음식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음식이 탄생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하늘 닭치킨은 우리에게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맛을 경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포지엄 이후 세계 각국의 요리사들이 자국 음식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사례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길거리 음식점이 미슐랭 스타를 받은 이야기, 멕시코 타코 트럭이 세계적인 명소가 된 사례 등 다양한 성공 스토리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세계 음식 문화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늘 닭치킨은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맛의 여행 프로젝트를 시작해 각국의 유명 셰프들과 협업하며 로컬 맛을 반영한 특별 메뉴를 개발했어요. 프랑스에서는 트러플 소스를, 이탈리아에서는 발사믹 글레이즈를, 태국에서는 또똠 소스를 활용한 치킨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문화 간 융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성과는 작은 날개, 큰 꿈 장학 재단의 확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내 소수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 10개국에서 매년 100명 이상의 젊은 요리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어요.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장학생 중 한 명인 나이지리아 출신의 아데바요는 후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항상 요리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런 꿈은 저 같은 배경의 아이에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하늘 닭치킨 장학금은 제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고향 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여전히 문화적 편견과 싸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명 미식 비평가가 결국 패스트푸드는 패스트푸드일 뿐이라며 하늘 닭치킨의 가치를 폄하하는 기사를 썼을 때 저는 공개 서한으로 반박했어요. 음식의 가치는 그것이 제공되는 장소나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진정성과 맛의 품질에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값비싼 요리가 길거리 음식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시대착오적 편견입니다. 진정한 미식가라면 모든 음식을 그 자체의 맥락 안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서한은 음식계에서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많은 비평가들이 자신의 관점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비평가 역시 나중에 하늘 닭치킨을 다시 방문해 내 편견을 인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정교한 요리 기술과 문화적 깊이가 담긴 음식이라는 정정 기사를 썼어요. 하늘 닭치킨의 이야기는 음식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작은 날개의 큰 비행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치킨 문화의 역사부터 시작해 하늘 닭치킨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기까지의 여정을 담았어요. 특히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지켜낸 한국 기업의 성공 스토리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셰프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다른 문화의 음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선입견 없이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음식이 갖는 문화적 중요성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을 더욱 깊이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늘 닭치킨 에피소드가 있은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계는 많이 변했어요. 한국 음식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인정을 받게 되었고 특히 한국 치킨 문화는 하나의 글로벌 현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 한국 치킨 전문점은 300% 이상 증가했고 심지어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한국 치킨 레스토랑도 등장했어요. 저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벨루가에서의 성공적인 경력을 마무리하고 제 이름을 딴 새로운 레스토랑 마틴스를 오픈했어요. 이 레스토랑의 콘셉트는 세계 길거리 음식의 재해석이었습니다. 각국의 소외된 길거리 음식들을 발굴해 그 본질은 유지하면서 현대적 기법으로 재해석하는 메뉴들을 선보였죠. 개업 첫날 특별한 손님이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바로 하늘 닭치킨의 창업자인 김민수 회장이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직접 날아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특별한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하늘 닭치킨이 처음 개발되던 때 사용했던 오리지널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마틴 셰프가 우리 치킨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었으니 이제 저희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노트에는 우리가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레시피가 담겨 있어요. 마틴 셰프만이 이 비밀을 간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트를 펼쳐보니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가득했어요. 온도, 시간, 재료 배합의 미세한 조정까지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완벽한 맛을 찾아가는 한 셰프의 열정과 집념의 기록이었죠. 김 회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에는 미국 시장에 맞추기 위해 치킨 크기를 키우는 것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우리만의 독특한 맛과 식감을 잃었을 거예요.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우리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셰프 덕분에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낸 그들의 여정은 저에게도 큰 교훈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 회장을 위해 특별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조각들의 세계 여행이라는 이름의 이 코스는 세계 각국의 작지만 깊은 맛을 가진 음식들로 구성되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김 회장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늘 닭치킨과 함께 세계 치킨 문화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것이었어요. 각국의 치킨 요리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치킨 전통을 기록하며 새로운 융합 요리를 개발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적 프로젝트였으니까요. 연구소는 뉴욕과 서울에 각각 캠퍼스를 두기로 했고, 매년 세계 각국의 젊은 셰프들을 초청해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잊혀진 치킨의 역사였어요. 전 세계의 전통적인 치킨 요리법 중 점차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통 그릴 치킨부터 중남미의 고대 치킨 스튜까지 다양한 레시피가 발굴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후에 책으로 출간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구소의 활동은 점차 확대되어 세계 음식 포럼,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요리사 양성 과정 등으로 다양화되었어요. 특히 미래의 음식 문화 시리즈는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 문제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요리법을 연구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는 음식이 갖는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문화의 보존자이자 혁신의 매개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요. 하늘 닭치킨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셰프를 넘어 음식을 통해 문화적 대화를 이끌어내는 교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작은 치킨 한 조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랍기만 합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다음에 낯선 음식을 만나게 되면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그 음식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열정과 정신이 담겨 있는지 말이에요. 한 조각의 크기로 문화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에 담긴 영혼을 느끼세요. 이 말은 이제 저의 인생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지혜가 여러분의 식탁에도 새로운 발견과 기쁨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늘 닭치킨의 성공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결국 세계 경제 포럼에서 문화적 혁신 부문이 사례 연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작은 크기, 큰 영향이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한 기업이 어떻게 자신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어요. 이 사례 연구의 발표를 위해 저는 다보스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인, 기업인, 학자들 앞에서 하늘 닭치킨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었어요. 발표 후에는 여러 국가의 문화부 장관들이 접근해 자국의 음식 문화를 세계화하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아프리카 국가 대표와의 대화였어요. 그는 자국의 전통 음식이 외부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어떻게 하면 그들만의 독특한 맛과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국제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적 입맛에 맞추기 위해 본질을 잃지 마세요. 하늘 닭치킨이 성공한 이유는 그들이 작은 크기를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함을 강점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 음식 뒤에 있는 이야기, 문화적 맥락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언은 많은 공감을 얻었고, 이후 문화적 정체성과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별도의 패널 토론이 구성되기도 했어요. 이 토론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산업의 대표자들이 모여 문화적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보스 포럼 이후 저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엔 문화 다양성의 날 기념 행사에 연사로 초청받았고, 여러 대학에서 객원 교수 제안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나사의 제안이었습니다. 미래 우주 탐사 임무를 위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우주식품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나사의 프로젝트는 흥미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우주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의 발효 기술이 우주식품 개발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이 장기 우주 임무를 위한 영양 공급 시스템 개발에 적용된 것이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음식의 또 다른 차원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문화 교류의 도구를 넘어 인류의 미래와 생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요. 우주 탐사를 위한 음식 연구는 지구에서의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 개발에도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하늘 닭치킨은 이제 전 세계 50개국에 10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어요. 작지만 강하다는 그들의 철학은 단순한 마케팅 슬로건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 치킨 문화 연구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 기관으로 성장했어요.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세계 치킨 문화 저널은 음식 인류학과 문화 연구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로 자리 잡았고, 매년 개최되는 세계 치킨 포럼은 각국의 셰프와 학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이제는 레스토랑 셰프보다는 교육자와 문화 대사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을 다니며 음식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젊은 셰프들에게 문화적 개방성과 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죠.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그날 우연히 맛본 작은 치킨 한 조각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만약 그날 호기심에 이끌려 하늘 닭치킨을 찾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항상 젊은 셰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선입견 없이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 음식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진정한 미식가는 입맛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도 음식을 맛봅니다. 하늘 닭치킨과의 여정은 저에게 음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의 즐거움을 넘어 문화의 표현이자 역사의 증인이며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강력한 다리라는 것을요. 작은 치킨 한 조각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음식의 마법입니다. 작은 한 입에서 시작된 여정이 문화의 벽을 허물고 국경을 초월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처음으로 하늘 닭치킨을 맛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경험이 또 다른 영감과 변화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지요. 그것이 바로 음식의 힘,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한 조각의 크기로 문화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에 담긴 영혼을 느끼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식탁에도 새로운 발견과 기쁨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